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가 코로나19 여파로 무기 수출 선적이 제한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스펙과 가성비를 앞세워 수출길을 거침없이 넓히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수출 무기의 선박 운송이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 수출은 지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K9 자주포를 노르웨이 현지에 맞게 개량한 BWIDAR 사문과 K10 탄약차 한 대는 오는 25일 선적돼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노르웨이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운송을 완료하면 한화 디펜스는 2017년 12월 노르웨이 육군과 2,132억 원 규모로 수주한 무기 공급 계약 K9 자주포 23문, 탄약 운반차 6대를 완료하게 된다. 노르웨이군은 노후화된 M109 자주포 발라드를 대체할 무기로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실전 배치가 목표다. 외신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군이 K9 자주포 품질에 만족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처음 계약 당시 맺은 K9 자주포 23문 추가 수출 옵션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옵션 계약까지 성사되면 한화 디펜스는 노르웨이에 총 K9 자주포 46문을 수출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달 23일엔 프러데 수울베르그 주한 노르웨이 대사가 창원에 있는 한화 디펜스 공장을 방문해 K9 자주포 생산 현장을 탐방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수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들어 K9 자주포 도입 물량을 몇 달 앞당겨 인도받아 실전 배치한 인도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열려있는 국가다. 인도 육군은 K9 자주포 41문의 납품 일정을 앞당겨 무기 체계에 편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지 생산을 맡은 파트너사인 라르센 앤드 두브로엘 엔티가 인도 정부의 추가 도입 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에서 생산된 K9 자주포는 더위와 사막 지형 등 현지 환경에 맞게 개량된 모델로 바지라 천둥의 힌디어로 명명됐다. 2017년 한화 디펜스 당시 한화테크위는 인도 정부와 K9 자주포 100문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규모는 기술 이전 가치를 포함해 450억 루피 약 7,200억 원다. 한화 디펜스가 현지 업체와 5대5 비율로 합작한 사업이어서 약 3,700억 원 상당의 수주 금액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도 지난해 말 K9 자주포 12문 도입에 이어 6문을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6월 계약 당시에도 한화 디펜스는 에스토니아와 4,600만 유로 604억 원의 K9 자주포 12문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옵션 사항으로 6문 추가 도입을 넣었는데 옵션이 이행된 것이다. 이들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핀란드 등 계약 물량이 남아있는 국가들에 대한 수출 사업도 차질 없이 이어지고 있다. 생산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면서 기존 수출국뿐 아니라 루마니아, 호주 등도 K9 자주포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화 디펜스는 수출국과 수출 물량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중동과 동유럽, 오세아니아 등 미개척지로 수출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 40km로 15초 내에 3발을 발사할 수 있어 미국 M109A6 팔라딘, 영국 AS-90 브레이브하트에 비해 사거리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독일 PZH-2000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크게 뒤처지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기다. 실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K9 자주포는 48% 572물을 차지했다. 이는 독일의 PZH-200만 189문보다 높은 수출 실적이다. 2. K9 자주포 호주도 뚫었다. 1조 원 수출 쾌거. 국산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가 호주에 수출된다.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등에 이어 7번째다.
세계적인 강대국인 호주에서 대규모 수출 계약을 따내며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주 정부는 3일 K9 자주포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단독 우선 공급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9 제작사인 한화디펜스는 호주법인 HDA를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제안서 평가와 가격 협상 등을 진행한 후 양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1차로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납품한다. 호주 정부는 이번 사업에 총 1조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적극적인 현지화로 호주 시장 공략 제트기의 복음. 그때 우리들은 그걸 호주기라 불렀지 오스트레일리아 산산이라던가. 신동엽의 시금광의 끝자락이다. 6.25 때 우리 상공에 등장한 제트기는 호주기로 불렸다. 이승만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고국인 호주에서 특별히 우리 상공에 파견했다는 이유에서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유럽 오스트리아 태생이지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로 잘못 알려져 호주기란 이름이 붙게 됐다. 70년 전 국군의 희망이었던 그 호주의 한국군의 주력인 K9 자주포가 수출된다. 한화디펜스는 호주 사업 도전 10년 만에 K9 수출에 성공했다. 지난 2010년에도 경쟁 입찰을 뚫고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호주 정부의 예산 문제로 2012년 최종 계약이 취소됐다. 호주는 이후 자주포 대신 저렴한 견인포를 도입했다가 한계를 느끼고 다시 한화를 찾아 계약을 타진했다. 한화의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도 호주 정부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화는 멜보른에서 1시간 거리인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K9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안병철 호주 유럽 사업부 상무는 이곳에서 현지 중소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인력 교육, 정비, 보수 등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9 자주포는 한화디펜스의 삼성테크윈과 국방과학연구소가 1998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했다. 현재 한국군이 1,300여 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다. 2001년 터키에 280여 대 첫 수출된 이후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됐다. 한화는 노르웨이와 24대 추가 수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유럽부터 호주 대륙까지 전세계 곳곳을 한국산 자주포가 지키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SIPRI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가 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실전 능력 검증 세계 곳곳에서 K9를 원하는 까닭은 뛰어난 성능 때문이다. 155mm 52구경장 포탑을 탑재한 K9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 포탄 이송과 장전 장치를 탑재해 사격 명령을 접수한 지 30초 이내에 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15초 이내에 최대 3발, 3분 동안 연속 18발을 사격할 수 있어 초기에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K9의 실전 능력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검증됐다. 당시 K9는 기습을 당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대응 사격을 실시해 북한 진지를 촉도화시켰다. 불이 붙은 채 반격에 나선 K9의 사진은 전 세계 언론에 등장해 유명해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 수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가 실전 경험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이 현재 1000대 넘게 운용 중이라는 것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만큼 중고 자주포와 많은 부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면에서 유리하다. 한국방위사업청과 한화디펜스가 꾸준히 성능 개선 모델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업그레이드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K9의 경쟁자는 독일 PZH-2000, 영국 AS-90 브레이브 하트, 러시아 MSTAES 등이 꼽힌다. K9는 성능 면에서 영국과 러시아 자주포를 압도한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PZH-2000은 대당 가격이 130억 원에 달해 K9 약 40에서 50억 원의 2배가 넘는다. K9보다 무거워 항공 수송도 어렵다. 국가 간 전면전보다 해외 파병에 중점을 두는 국가들이 선택하기 어렵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K9의 성능을 더욱 끌어올려주는 옵션이다. K9의 후방에서 자동으로 탄약을 공급한다. 한 번에 104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으며 신속한 자동 탄약 공급으로 K9 자주포의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호주는 노르웨이에 이어 K10을 도입한 두 번째 국가다. 세계적으로 자주포의 수요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영국도 K9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포는 전차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공격보다는 방어에 초점을 둔 무기다. 냉병기로 치면 전차는 돌격계병, 자주포는 궁병이라 할 수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자주포는 도입해도 전차보다 주변국을 덜 자극한다며 전쟁 억지력을 높이려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